신년 특별 사면이 최근에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풀려났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형이 많이 감형이 됐죠. 하지만 고령의 지병 이유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자택으로 돌아가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주요 발언을 좀 보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층이 성원하고 기도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코로나19로 국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 위로를 전하고 또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모두 국민 모두 힘 합쳐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 번영, 복지 강화되는 좋은 나라 돼야 하고 기도하겠다, 역할하겠다. 자,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젊은 층이 성원했다라는 거 젊은 층 얘기를 콕 집어서 했고 그다음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귀에 딱 걸렸어요. 눈에 들어왔고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우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에게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어요. 그렇죠. 사과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다. 송구스럽다 얘기를 했고 이건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까지 안 했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자체가 여론이 더 안 좋아졌겠죠. 더 안 좋고 횡령과 뇌물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사면 복권도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은 아니었어요. 반대 여론이 많았잖아요.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사면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층을 얘기한 거는 글쎄요. 이게 자신이 너무 이제 좀 보수층의 지지만을 받는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뭐 그런 생각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올드보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젊은 층이 들어간 게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MZ 세대를 겨냥한 거냐 이런 얘기도 그런 있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사과를 할까 안 할까 그 단순하게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친이계의 어떤 그 재등장 이런 것들 의식한 정치적 발언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현장에서 뭐 대표적인 친이계 뭐 친윤계가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죠. 모습이 여러 번 잡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성탄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사실도 전해졌죠. 글쎄요, 친이계 어쨌든 뭐 보수의 뭐 어른일 수 있으니까 MB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뭔가 SOS를 치고 좀 세를 규합해 보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인사 차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세를 규합한다라는 생각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당권 주자고 김기현 의원은 물론 출마 선언까지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친이계 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뭐 당권 주자주 있는 거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당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여론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친이계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많이 이제 지금 포진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과거의 세력이 너무 과도하게 재등장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과도하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생각을 다 가다듬겠죠. 단지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당권에 도전한 의원들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금이라도 좀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뭔가 좀 이제 유리하게 전당대회를 치르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과도하게 이제 친이나 친박 이 등장하는 게 그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 중간층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국민의힘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건강과 고령 질병 때문에 사면을 받았는데 형기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였고 또 수용 사유도 사실 뭐 국민들이 참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니까 과도하게 정치권에 설사 건강을 회복한다고 해도 영향력을 미치고 다시 무언가를 뒤에서 도모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영향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한적이고 그게 보수층의 결집에 꼭 도움이 되느냐. 사실 보수층이 굳이 따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도한 영향력 행사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는 보이긴 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도 소위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그럼요. MB는 굉장히 좀 낮은 상대적으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MB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좀 실용주의 이런 이제 어떤 그 시대 정신으로 대통령이 됐던 그렇죠. 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 같은 구심점 같은 거였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좀 달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시선이 모이는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사면은 됐는데 복권은 안 됐습니다. 일각에선 친문계가 이제 드디어 적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심점을 찾았다. 친노계, 친문계 이런 얘기들도 있고 친명계와의 갈등이 좀 더 거세진 게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복권이 안 된 게 상당히 정치 활동을 좀 제한할 건 분명한데요. 분명하죠. 근데 복권이 이제 총선이나 이제 대선에 출마 못 하잖아요. 지금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니까.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면 복권이 동시에 안 되고 사면이 먼저 된 다음에 복권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그래서 사면 있더라고요. 복권을 동시에 거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의 경우도 봐도 사면 복권이 동시에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 복권에 대한 수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뭐 두고 볼 일이고. 이제 대통령 권한이니까 문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야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부분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이 됐지만, 만약에 이 사건에 여러 사건이 워낙 갈래가 많으니까, 성남 FC 의혹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조여오고 뭔가 증거가 그게 뭐 피의사실 공표가 됐건 무엇이 됐건 국민들 인식 속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내년이 되면 올해가 내년인데 그럼 상당히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대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당대표의 리더십이 아직 법률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리더십의 정당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위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이제 친명 대 이명, 이제 비명의 그런 이제 내부 갈등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민주당 내에 그 복공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어떤 그 역학관계 변화라든지 세력관계의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학관계 또는 민주당 내 어떤 흐름을 관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저울질하거나 들고 있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아마 그래서 복권 카드를 좀 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이제 그 친명과 이명의 좀 갈등이 증폭되는 게 국민으로서 나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주 부추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복권을 통해서 더 이제 영향력을 강화한다니 이렇게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제한 것처럼 이거 너무 과도한 정치공학적 해석일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또 그것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굉장히 유력한 잠재적 젊은 대권 후보들이었잖아요. 근데 안희정 카드는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 분들 많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유효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진짜 세를 규합해서 차차기 도전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보 진영의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상징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이 부각되는 정치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고 복권되고 그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내고 또 야권 내에서 또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느냐가 변수가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NY 이낙연 전 총리가 뭐 6월에 유학 마치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또 최근에 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으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분위기가 저는 전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현재로서 뭐 특별하게 이제 범죄가 완전히 입증된 건 없잖아요. 뭐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자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법률적인 책임 이전에 정치적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있고 법치 영역이 있는 거라서 법률적 영역이 있는 거라서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후년 총선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가 언제까지나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방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많은 사건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나 당의 대선 후보일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예. 성남FC 의원도 성남시장 일대일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정합관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나름의 친문의 구심점이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 이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민주당으로서도 더 건강한 견제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다면 그건 네. 국민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도대체 정치가 너무 거기 매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뉴스온을 출연해 주셨는데요. 올 한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권 초반기에 뭐 20%까지 지지율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새해를 맞아 정치권에 바라는 점 한마디만 속 시원히 말해주십시오. 올해 너무 적대적 관계였던 것 같아요. 대선이 불과 이제 24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여야가 적대적인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후년에 총선도 있습니다만 정말 여야가 협치가 너무 진부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죠. 협치를 통해서 뭔가 여야가 절충하고 타협해라. 예. 그래서 통합의 정치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좀 가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